안녕하세요.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놓아버림 네 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지는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아버림의 기제.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즉, 감정이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에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호랑이를 봤어요. 호랑이를 보면은 우리가 무섭고 두렵다는 그런 감정과 함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호랑이를 보니까 내가 두렵고 무섭구나 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봤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무섭고 두렵다 라는 이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저 호랑이는 나를 잡아먹을 거야 라던가 저 호랑이는 이빨이 굉장히 물었을 때 아플 거야 라는 이제 나만의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한다는 거죠.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생각이나 마음 밖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나 마음 밖 사건은 마음이 지어낸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생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감정을 느껴주는 것이 온전히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이 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 어떤 감정을 항복했는데도 그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 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효과 역시 아주 강력하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까닭에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의식면에서 성장 중인 사람에게 흔하다. 캐놓은 석탄을 통째로 의식하지는 않는다. 지금 막 푸는 한 산만 바라볼 뿐이다. 쌓였던 더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다. 진도 파악을 위해 진전 상황을 도표로 그려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 이거 효과 없잖아 와 같은 식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도 안 되는 것이라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 시작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를 관찰하는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제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라고 반문하는 그런 일기를 잘 써요. 그러면 결국에 그 감정을 해체하다 보면 저의 어릴 때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예전 이제 과거랑 추억 속에서 그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아버림이라는 게 이제 뒷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더욱 제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 사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얘기해 볼까요?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호랑이를 보는 사건을 만났어요. 그런 현상을 만났다면 나는 두렵고 무섭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겠죠.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다. 이거는 생각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과 감정을 쭉 써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것을 조금 좀 깊숙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호랑이로 예를 들었을 때는 무섭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가를 떠올려 보면 뭐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던져요.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 진실일까?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에 질문을 좀 더 해보고 좀 감정을 해체하는 시간을 갖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되는 에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에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감을 내버려 두고 이에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롭다.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저항이 해결된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런 프로그램들에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을 나를 받아놓은 셈이며 그 힘도 점점 줄어든다.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복 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데다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의 속박을 잘라 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영화 트론에 나오는 마스터 컨트롤 프로그램처럼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우리의 노예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이다.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다.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창한 사상이나 신념 체계도 아니다.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다.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넘기게 된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환상이다. 생각을 좇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점유될 뿐이다.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 좋네요.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한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재고시를 다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은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다.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 있다. 이 말 저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될 뿐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한다.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에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진다.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를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다. 이는 실수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대요.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내내 더욱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잠시 막혔던 부분 같네요.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긴다.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쉽게 된다.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도 수월하다. 이때가 어떤 것들에 손을 뻗어 놓아버릴 좋은 기회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것들이다.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항복하라. 예를 들어 나는 이 상태, 이 느낌이 싫어 라고 이제 이런 감정이 또 올라왔을 때는 나는 이 감정을 느끼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항복하는 거죠.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으로 조각 내에 놓아버릴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좋은 것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이건 이제 돈으로 조금 비유해보자면 나는 한 달에 1,000,000원을 벌 거야. 요즘 1,000,000원 많이 이제 목표나 욕망으로 삼고 달려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1,000,000원을 벌 것이라는 욕망, 이제 이거 예시입니다. 그런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제 걸림돌이 된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첫 번째,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두 번째,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세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번째,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놓아버림의 기제란 것은 정리해보자면요. 우선 놓아버림의 기제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서 이제 에너지가 놓아버리고 이제 명상이나 자기 내면에 나와 잘 만나시는 분들은 그 에너지의 고양됨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요. 에너지가 계속 이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잘 될 거라는 그런 지속적인 느낌 같은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자꾸 내려놓음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놓아버림은 계속해서 그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나왔던 말이 또 이제 인상이 깊은데요. 나를 흔들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아무래도 그럼 부딪힐 수 있겠죠. 아까처럼 나는 1,000,000원을 벌 거야 라는 욕망이 있다면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어야 해. 이런 신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놓아버려 봐라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페이지까지 읽어봤고요. 이제 52페이지부터는 큰 제목이 감정의 해부학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50페이지까지 읽어봤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저와 같이 책을 읽으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좋은 그런 책의 내용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좋은 내용들을 흡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